지난달 15일에 치러진 2019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만의 맞춤형 입시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춘천과 철원, 화천, 고성 등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21,202헥타르가 해제되면서 제한됐던 해당 지역의 주민들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레고랜드 동의안의 도의회 통과에 대해 각계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상임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회기 중에 강원도 공무원과 해외 레고랜드 실찰에 나서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염동열 국회의원, 정문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15일에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표가 오늘 나와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입 지원관과 입시 설명회를 통해 나만의 맞춤형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는 고3 교실. 예상보다 낮아진 등급에 실망하는 학생들도 보이고 서로의 점수를 확인하며 격려도 합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결과에 수긍하고 후회하지 말자는 선생님의 말에 이내 침착해집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한 번은 시험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허무하기도 한데 후련하기도 해요. 지난해 대학에 진학한 도내 수험생 가운데 수시 합격자는 8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능이 역대 불수능으로 꼽히는 만큼 수시 등급을 맞추지 못해 정시로 지원해야 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능 성적이 나오면서 수험생마다 맞춤형 입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에 대입 지원관을 배치하고 1대1 상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대학별과 계열별 대입 지원 전략을 발표하는 입시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반영 비율 등을 잘 고려하면 10점 정도, 많게는 20점 정도까지의 성적을 뒤바꿀 수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며 정시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내년 2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국방부가 1994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동안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춘천과 화천, 철원, 고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2만 1,200여 헥타르가 해제됐습니다. 춘천 사북면 일대가 869헥타르, 철원 근남면과 철원읍, 동송읍 일대 577헥타르, 고성 간성읍, 거진읍 일대 58헥타르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화천은 간동면과 산해면, 하남면, 상서면 등 19,000헥타르가 해제 지역에 포함돼 화천 지역 내 군사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대폭 줄었습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앞으로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해제를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제한됐던 것이 풀려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땅이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승인 등 협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 없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묶여 있는 그런 땅이 많아가지고 파고 살 수가 없는 게 그런 게 문제점이 많이 있어 아직 창고를 못 지고 있어요. 우리 농기에 좀 창고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강원도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앞으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시군과 함께 각종 평화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제약 여건 때문에 지역 개발이라든가 또 지역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피폐해져 있었는데 이번 대대적인 해제를 통해서 아마 지역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생활도 많이 편리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접경지역 시군은 남북 평화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강릉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에 반발하는 평창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평창군도 강원도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기념식 강릉 개최에 반대하는 평창 주민들이 결국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평창군 이장연합회는 오는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군민 2,000명이 참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의미와 가치를 지키고 유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념식을 반드시 평창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직접 알리겠다는 겁니다. 삼수도전을 해서 성공적으로 평화라는 그 올림픽을 치러냈는데 그 강릉에서 1주년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평창 국민을 무시를 하는 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주년 기념식은 강릉에서 개최하고 일부 행사를 평창에서 열자는 강원도의 분산 개최 제안도 주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 군의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평창군도 본격적인 반대 행보에 나섰습니다. 분산 개최를 제안했던 강원도의 올림픽 기념행사 계획 제출 요구에 기념식 전체 예산인 30억 원 규모의 계획을 세워 제출했습니다. 평창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강원도에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1주년 기념 행사라도 꼭 우리 주개최지인 평창에서 해야 된다. 전 5만 국민들 다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고 이 군 입장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원기 평창군수가 최문순 도지사와 기념식 문제를 두고 두 번째 간담회를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림픽 기념식을 평창에서 개최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는 한층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시멘트 생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안건에 대해 국회가 3년째 결정을 미룬 가운데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특히 이중 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법적인 해석을 받았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석회석 채광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과액은 24억 원입니다. 시멘트 업계는 석회석을 캐낼 때 세금을 걷고 그걸 원료로 시멘트를 만들 때 또 한 번 세금을 물리는 건 이중과세라고 반발합니다. 특정 자원이 석회석에 대해서 이미 지역자원 시설세를 내고 있는데 또 시멘트 생산 시에 내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이중과세로 지금 법적인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도 법적인 해석을 거쳤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정부 법무공단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석회석을 굽기해가지고 태우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폐자재, 이런 또 석탄에서 나오는 이 외부 불경제, 여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건. 한쪽은 지하자원 이용에 대한 중복과세라고 하고 맞은편은 시멘트 제조에 따른 환경피해 부담금이라며 서로 다른 곳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행정안전부는 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로 의견이 나뉜 상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에 합의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년 3월까지 심사를 보류한 가운데 관계부처들이 톤당 1,000원으로 돼 있는 세율 조정으로 타협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레고랜드 동의안의 도의회 통과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상임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회계 중에 강원도 공무원과 해외 레고랜드 시찰에 나서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과 김형원 부위원장, 나일주 의원과 원태경 의원 등 4명과 강원도 레고랜드 지원과 전용민 과장 등은 오늘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말레이시아 레고랜드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예결위원 3명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의원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2.6% 인상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강원도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3.26% 인상 기준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가 반발해 여론조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인상에 맞춰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는 별도의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하고 다음 주쯤 의정비 인상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회의원과 염동열 국회의원, 정문헌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오늘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도 4개월 넘도록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노동조합은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정문헌 전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학령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도내 초중고교 학생 수 현황에 따르면 학생 수는 지난 2014년 18만 8,408명, 지난해 16만 7,595명, 올해 16만 1,530명으로 해마다 6,000명에서 7,000여 명가량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6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66개 학교가 통폐합됐습니다. 내년에도 학령 인구가 감소한 초등학교는 분교장으로 개편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고용에 기여한 20곳 기업에 대해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최근 2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86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기업 발전 가능성 등을 두루 평가해 선정했습니다. 이들 일자리 우수기업은 2년간 803명의 고용 인원에서 550명의 신규 고용 인원을 창출했고 고용 환경 개선 자금으로 기업별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나눔 캠페인이 순회 모금이 오늘 춘천 호반체육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시민 등 기부자 300여 명이 참여해 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성금을 전달했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공연과 사랑의 열매 배지 달기 등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모금회는 오는 7일 정선 5일 장터에서 순회 모금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이달 말까지 도내 시군을 돌며 성금을 모금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춘천 MBC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정성을 더해주신 분들입니다. 한림대 총동문회에서 100만 원, 한국투자증권 이재하 춘천지점장 20만 원, 춘천 명국사 이석범 대표 10만 원, 강원도 약사회에서 30만 원, 도로교통공단 강원도 지부에서 50만 원, 주식회사 시팩토리 김필수 대표 10만 원, 강원도 건축사회에서 200만 원, 삼성증권 춘천지점에서 30만 원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춘천시립도서관이 강원도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립도서관은 강원 대표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하며 매년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시립도서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장난감 도서관과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갖추고 있고 지난해 9월 개관했습니다. 춘천시는 겨울철 부업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문대 이상 재학생입니다. 모집 인원은 140명이며 시 업무 보조와 현장 근무 97명, 지역 아동센터 근무 43명입니다. 올해는 춘천의 문화와 관광, 행정을 인터넷으로 알리는 SNS와 춘천시 홈페이지 수시 모니터링 분야에 대해서도 모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는 우선 선발, 그 외 신청자는 전자 추첨합니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며 주말 공휴일을 뺀 20일입니다. 동해선철도 북측 구간 현대화를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도로 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의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해 아직 문서 교환 방식을 통해서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평양 선언에서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고 합의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도로 공동조사는 철도와는 달리 고성에서 원산 지역으로 구간이 짧아 일정이 촉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의 대표 관광지인 남산면 강촌 일원에 생태와 힐링을 위한 체험 관광시설이 준공됩니다. 춘천시는 강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추진한 강촌 밤나무 추억길과 구곡폭포 국민 여가 캠핑장을 이번 달 준공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